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신혼 초였었고 큰애가 그때 3살이었었고 그때 또 이제 둘째 임신한 상태여서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하루에 얼마만큼 공부를 하시고 또 특별한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 방법이 있었는지.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합격선에 이제 와 있다 생각이 되면 집중적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성배정기술사 최상균입니다. 현직 기술사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기술사를 공부하시게 된 이유, 또 공부하는 과정의 에피소드, 기술사 취득 후 변화된 삶,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춘영 기술사입니다. 저는 발성배전 기술사를 1년 9개월 정도 1차를 합격하고 또 2차 면접도 3개월 좀 합격을 해서 한 2년 정도 발성배전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기술사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저 이제 전기공사라든지 전기안전관리,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대전 지역에서 한 13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태양기술단이라는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를 창업해서 관리직 10명, 또 현장, 또 엔지니어 포함해서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17년 정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하고는 대한전기학원에서 기본 서반을 같이 수강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스터디 그룹을 형성을 해서 약 1년간 같이 동문수학을 같이 한 사이고요. 81회 기술사 같이 합격을 한 그런 사이입니다. 전기안전대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는 되게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하고 어떤 계기로 또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전기안전관리 안전대행이라는 업무는 이제 우리가 수전 용량이 1000kg 기준 했을 때, 그렇죠. 예, 1000kg가 넘으면 이제 안전관리자가 상주 근무를 하고요. 1000kg 미만이 됐을 때는 용량에 따라서 월 몇 회 이상 점검해서 대행하는 업무를 이제 전기안전대행 업무라고 하는데요. 기술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야간대학교를 편입해서 다녔는데, 대전에서 한밭대학교를 다닐 때 전력연구원이 대전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다니시던 형님이 전력연구원 연구원이었었는데 발성배전 기술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기안전대행이나 전기안전관리를 할 때는 건축전기가 좀 가깝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지인을 통해서 발성배전의 어떤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뭔가 연관성 있는 이런 학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봐라, 이런 또 조언이 있었고, 또 학원도 우연찮게 이제 제가 공부 같이 했던 김삼두 교수님한테 또 굉장히 단기간에 수강을 해서 취득을 한 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대행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변전 설비다 보니까 우리가 발전, 그다음에 송전, 변전, 배전, 또 개통을 운영하는 이 발성배전 기술사 공부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어려운 과정을 잘 겪어서 합격을 하셨는데, 근데 이런 공부하는 과정에 어려운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단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2년 정도 그렇게 서울로 학원도 다니고 스터디를 하는 과정이 거의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신혼 초였었고 큰애가 그때 3살이었었고 그때 또 이제 둘째 임신한 상태여서 집사람이 가정을 케어하는데 좀 부족한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집사람이나 또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죠. 실제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인들과의 어떤 관계, 집안의 대소사, 또 아니면 휴가, 이런 게 또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죠. 특히나 이제 합격권에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시험 봤는데 50점 정도 된다 이러면 이제 바짝 더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힘든 기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채 2년도 안 돼서 1차를 합격을 하셨는데 그 정도면 매우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공부하실 때 하루에 얼마만큼 공부를 하시고 또 특별한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 방법이 있었는지.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합격선에 이제 와 있다 생각이 되면
집중적으로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추천해준 형님도 서너 시간만 하루에 자고 공부에 그 양을 단기간에 집중했었던 게 굉장히 좀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지사장이 되셨는데 한전에. 아, 그렇습니까? 지사장이 되셨는데 그분도 얘기해서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강의 들을 때 제일 앞에서 교수님의 강의에 좀 동의도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또 질문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통계적으로 단기간에 좀 합격될 확률이 좀 높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또 자기 스스로도 또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제일 뒤에 앉아서 가방만 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했던 게 실력에 비해서는 일찍 된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강의할 때 보면은 강의할 때 침이 튀기는 범위 안에 그 침을 많이 흡수하게 되시는 분들은 합격률이 가장 높습니다. 동의합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전업 또는 내지 뭐 이직 이런 부분이 사실 쉽죠. 근데 저 기술사님께서는 또 창업을 하셨어요. 사실 좀 어린 나이에. 그 나이에 그 창업을 계획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반 이상이 사실은 이제 좋은 공공기업이나 관공서나 또는 한전 계열 회사를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사를 취득하고도 사실은 이직을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사실 창업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좋은 그런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창업을 했고 초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제 기술사를 취득을 하실 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조언을 해드린다라면 실력이 있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늦게 창업을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40, 50 초반에 하셔도 되고 그런 게 없고 뭔가 좀 열정이 있으시다면 30 초반에 저도 뒤돌아보면 이런 회사를 일굴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열정 또 패기 도전 정신 이런 부분이 지금 와서 또 도와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거에 도움을 준 거지 뭐 엄청난 실력 있어서 도와준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죠. 젊었을 때 창업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실패해도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젊었을 때 취득을 하시는 우리 기술사님들은 창업하는 거에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창업하는 과정에서 기억날 정도의 좀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대행을 하면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으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창업 자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밥벌이가 안 되죠. 창업을 처음 해서 또 설계를 제가 설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데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우리 직원 한 명하고 이제 라면도 삶아 먹고 점심 때 그렇게 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도 견뎌낸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그런 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고 일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한 17년 정도 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숙성이 되어야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사람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한 100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요즘에 또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 한번.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출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우울해지는데 코로나 전에 19년에 법인이 이제 태양기술단 외에도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서울 사무실도 있고 세종에도 사무실 있고 대전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 이제 3개 법인 합쳐서 한 100억 정도. 엔지니어링사에 100억이면 사실 작진 않은데요. 그렇게 정점을 찍었다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 자격을 갖고 일을 하는 거고 책임 기술자고 또 밥벌이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사 업을 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도 하는 얘기가 딴짓만 안 하면 회사는 망할 수는 없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시행을 한다든지 뭐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자격을 갖고 기술사는 어쨌든 전문 지식보다는 이제 넓은 지식을 배우는 자격이고 본인이 이제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전문 분야에 학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전문 분야를 찾는다면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 3년 길어도 5년이면 엔지니어링 회사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했다가 안 되면 뭐 대기업이나 경력직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라는 기준은 한 50 이후로 보는데요. 저는 50 이후에는 그런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들도 이제 대학교 다니고 뭔가 2번 도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해볼 만하다. 그리고 크게 실패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창업자금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하셔서 우리 코로나 시국 전에 연매출 한 100억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하셨고 이제 창업을 계획하시는 이제 기술사님들 계시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자리를 잡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번에 발송계전을 좁게 뽑으면 사람들이 건축전공에 갈아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아, 이거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최 교수님께서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너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무 그 지방에서